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나경원 전 의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놓고 정말 이 당권 구도랄까 전대 구도가 요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10일 날 나경원 이제 전이되겠네요. 네네. 아직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대통령이 아직 그걸 수용한다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나경원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네, 어저께 전격적으로 사의. 왜 사의를 표명했습니까? 저는 중요한 건 이렇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저출산과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대통령실과 조율이 안 돼 있다라는 게 노정이 됐고, 네. 그러면 앞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게 영이 서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대통령실과의 어떤 조율 또는 이 조율이라는 게 사실 대통령실과의 조율만이 아니라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16조?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인데, 그렇다면 정책 조율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내가 관련 부서들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그걸 담당해야 되는 그런 그 부처와의 협의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좀 메가톤급 그런 그 안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자기의 생각이라지만 그 이제 기자들한테 밝힘으로 해서 오는 어떤 파장, 이런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계속 이 직을 수행하기에는 자신의 그 이 행동이 언론에 미친 파장이 너무 컸다라는 그런 인식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은 그런 인식이지만, 네. 그러나 이 정치적 지금 해석은 정책적 차이 때문에 어떤 충돌 때문은 아니라는 게 다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정도이고 앞으로 관련 부처라든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발표한 뒤 3시간 만에 네. 사회수석이 나와갖고 안상훈 수석이 아주 그것을 부인하면서 네네. 정면 반박을 했다. 네. 이건 뭐냐? 결국은 이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굳혀가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부정적인 불편한 기류가 메시지로 말하자면은 그 저출산 정책에 대한 거부 메시지로 나온 것 아니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 저출산위원회 부위원장을 전격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 사의 표명이 바로 전대 출마로 이어지는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직후에 또 그 표명 이외에 다른 어떤 움직임이 없었어요, 어저께는. 그래서 그럼 사의 표명하고 바로 이제 이 출마의 어떤 선언이 이어져야 이게 서로 맥락을 그렇죠. 잡는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 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라고 그럼 그 저기를 안 했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돼요. 또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반려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만약 반려를 하게 되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영에 또다시 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아직 여지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그 추측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부위원장은 직접 그 김대기 실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진복 정무수석하고도 얘기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오늘 나경원 부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또 이제 출마 쪽으로 확실히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도는 게 동작구 당협 그 행사, 당협 지역구 행사에 다른 당권 주자들도 가고 자기도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본인의 지역구니까 안 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긴 통작권이에요. 하죠. 근데 제가 알기에는 당협위원장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당협위원장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양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사의를 표명한 것은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다. 본인은 계속 고민 중이다. 네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길인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설 전에는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렇게 기자들한테도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은 이제 친윤은 3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건가요? 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겠죠? 김기현,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상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압도적 1위를 하고 있어요. 올킬이었어요, 올킬. 네. 1월 2일 날 왜 언론들이 설 지난 다음에 특집으로 다 각각 언론들마다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한 6군데 정도를 그때 서베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완전히 뭐 재론의 여지 없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선두입니다. 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네.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당원들한테 전달이 되면은 네네. 현재 국민의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여론조사상에서는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의 대립구도로 이렇게 비춰지면은 나경원 부위원장한테는 지금 같은 지지율이 지켜질 수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태가 사의를 표명한 이후 네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 원내대표, 나 부위원장이 사실 지금 숙고하는 이유도 지금의 내 포지셔닝을 어디로 가져갈 건가. 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대통령실로부터 계속 야단을 맞은 듯한 어떤 상황이고. 실망스럽다. 뭐 정무직을 가지고 자기 정치하느냐 이렇게 지금 해촉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워딩까지 대통령실 관계자 입에서 나올 정도라면 당원들이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 문제를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경원 부위원장은 지지율이 정말 깡패잖아요. 지지율이 깡패죠.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또 안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게 측근들의 어떤 또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불출마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철규 의원, 뭐 친윤의 핵심 인사 아닙니까? 10일 날 그러니까 나 부위원장하고 뭐 만나서 설득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도 뭐 사의 표명한 거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도 익히지 않습니까? 설득을 하겠다는 것은 뭐 지금의 부위원장이라고 하지만 뭐 장관급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인력이라는 게 뭐 한 20여 명 정도 16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색이 뭐 장관급이지 뭐 실질적으로는 명예직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 환경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개각도 있을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뭐 이쯤 해서 취임. 그때 되면은 뭐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다가 내년 총선에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좀 정치를 길게 보고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설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것들이랄지라도 이 나경원 부위원장은 빨리 결심을 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국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부터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부위원장의 지금의 행보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 차례 우리 방송에도 지적을 그 점은 했습니다. 정치 지도자고 집권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논란이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확하니 명쾌하게 이 얘기를 못 한다면 그게 지도자 자격이 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비판을 받더라도 나는 무엇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해야 그게 지도자거든요. 아쉬운 대목이 딱 하나 더 있다면 이슈를 이미 던졌다면 그 이슈를 자기 거로 완전히 만들었어야 돼요. 예. 저출산 16조 그거 진짜 퍼퓰리즘 아니다. 필요하다. 근데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대고 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해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당당히 이야기하고 언론에다 대고도 사실 대통령실에 제대로 조율 안 된 건 맞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소신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사실 이슈화하고 싶어서 내 욕심이 과했다 하지만 이 이슈만큼은 진정성을 알아달라 하고 이슈 자체를 갖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장관직에 남더라도 이슈 자체를 갖고 있으면 네. 사실상 저출산 그러면 이제 야구원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만약에 이게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것도 이슈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이 그랬구나. 퍼퓰리즘 얘기 들었구나. 그렇지만 당대표로 나와서도 이 이슈는 완전히 그 나경원의 브랜드가 되겠구나 라고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저출산이라는 이슈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다 그냥 정무적인 어떤 이야기들, 이게 뭐 당대표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듯한 어떤 느낌을 이 지도자가 주면, 그다음부터, 저 사람은 그냥 그렇습니다. 사익을 추구하지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찍히거든요. 네,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어쨌든 나경원 부위원장이 당대표 의지를 갖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친윤들은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는데 사의 표명한 이후로는 압박이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일본말로 이지멜하거나요. 그럴 정도로 심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 같고 네네. 또 주변에 나 부위원장을 돕던 사람들까지도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네. 사면 초과에 빠졌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나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제일 먼저 아마 거리두기에 나선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나 부위원장의 행보도 사실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전화 인터뷰라고 하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됐던 MBC의 뭐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실 해서는 안 될 어떤 실수이긴 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어쨌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실 희석시킬 수 있는 건 자신의 의지거든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고 설파해 나가고 그걸 이슈를 끌고 나가야 자신이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지. 계속 변명하고 눈치 보고 계산하고 이런 태도는 사실상 정치 지도자로서는 보여서는 안 된 행동이죠. 예. 그런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 특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 뭐 교통정리에 나서가지고 뭐 교통경찰로 변했느냐 뭐 이런 농담까지 나옵니다만. 네네. 특히 이제 김기현 의원 원내대표도 하고 아주 원만하신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지율이 제일 하위인 사람. 네네. 더군다나 김장연대라는 게 거기 다 영남권 연대 아니냐 텃밭연대 지금 정말 총선이라든가 이기려면 수도권이라든가 MZ세대라든가 중도로서 이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영남권 사람들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 표 그 사람들을 앞세운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런 또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과연 김기현이 예. 지금 시대에 맞는 또 당원들의 그런 그 변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 그게 지지율에 더디 올리는 가장 큰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걸 너무 빨리 급작스럽게 올리려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게 아니냐. 사실은 그게 플랜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이면 설 전까지 예를 들어 10%를 넘겨야 된다. 그래야 설 때 바이럴이 돼서 15%까지는 간다. 이런 식의 어떤 플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도 김기현 원내대표의 어떤 그 지지율 증가세가 더디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 설 전에. 이런 것들이 좀 과욕으로 비추이는 상황이 돼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사실 전대의 흥행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흥행이란 건 뭔가 페이스메이크
리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주자가 나오거나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거나 바람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다 그 얼굴이다라는 어떤 비판의 직면에 있는 데다가 이런 잡음들이 나오고 인위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여지면 컨벤션 효과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왜? 끝나자마자 그 분위기 그대로 여세를 몰아서 한 3개월만 가면 바로 D-6개월 전이에요. 예. 그럼 6개월 전부터 이제 공천 누굴 잡고 선대위원장 뭐 얘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총선을 쫙 이 전대부터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시작은 뭐냐 하면 경선에서 후보들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좀 여러 가지 어떤 재밌는 요소들, 스토리를 쌓아가야 된다. 긍정적 스토리를 쌓아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과욕을 부리고 너무 인위적이고 이런 것들은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나 우리 고영신 TV에서는 뭐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도 가지고 있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그럼요. 정말 2024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네. 만약 총선에 진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뭐 나머지 4년도 멱살 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화합된 그런 전당대, 통합된 전당대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뭐 그 얘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누가 더 유리한 겁니까? 뭐 본인이 당선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한테는 상당히 어부지리를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나 부위원장이 드롭을 하게 되면 안철수, 김기현 구도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뭐 그러니까 누가 더 가깝느냐 이렇게 되면서 안철수 그러니까 김기현 쪽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되는 건 맞죠. 근데 3파전이 되면 안철수 쪽도 희망이 있다 그러고 더 뛰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3파전이 되면은 혼전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 틈을 노리고 지금 유승민 전 의원 이른바 비윤이랄까 반윤계는 아마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데 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 워낙 뭐 지지율이 적게 나오니까 그동안 좀 머뭇거리던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네. 딸이 뭐 이렇게 자꾸 반대를 하고 진다고 그 핑계를 대는 것도 같고 근데 만약에 나경원 부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도 가능성이 좀 있다. 4파전으로 가면은. 그래갖고 이 나 부위원장이 사의 표명하자 1박 2일로 뭐 대구를 간다 이런 소문까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 부위원장을 언제 그렇게 응원을 했다고 갑자기 응원하는 방향으로 이승민 전 원내대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나 부위원장이 안 반가울 거예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자기 막 지지하는 발언하면 마치 자기를 비윤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친윤과 반윤 이런 구도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유 입장에서는 나를 끌어들이면서 구도를 확실히 정하면서 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자기가 반윤의 어떤 선수 주자로 해서 구도를 확정짓는다 이런 계산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나 부위원장에 대한 어떤 압박이 심해질수록 자기한테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는 나 부위원장이 이렇게 사퇴를 표명을 하니까 제2의 이준석 나오느냐, 이준석하고 연대를 하느냐, 유승민하고 연대하느냐, 이거는 이제 친윤 아니다. 당신은 비윤이고 반윤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나경원 부위원장도 참 딜레마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완전히 보수의 여전사로 칭송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무슨 반윤과 뭐 이준석급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 그래서 참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는 언제나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에요. 예. 비판을 받거나 지적을 받거나 하는 그런 위험한 순간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자기의 주도로 지금 판을 끌고 가느냐 그것을 할 때만이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릇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나 부위원장이 비윤이라든가 반윤으로 갈 수는 없는 그렇죠.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나 부위원장의 남편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절친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대 법대 후배죠. 예. 그래서 나 비위원장도 이렇게 본인이 비윤 내지는 반윤 쪽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갖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이 설 전에 입장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는 거 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특히 우리 보수 또 국민의힘 이 지지자들도 특정인에 대한 선호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네, 편가름 저쪽에 저 하는 거. 개딸들 하는 것처럼 네네. 편가르고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이런 것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어차피 뭐 지금, 이 국장이나 저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만은 그 말 한마디 뭐 이렇게 한 것 가지고 서로 공격을 하고 그런 네. 것은 그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되면은 너무 골이 깊어져 가지고 네, 네. 오히려 완전히 플러스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렇죠. 컨벤션 효과는커녕 마이너스 전당대회가 네. 되는 겁니다. 뭐 그 모두- 점에 대한 인식을 그렇습니다. 우리 보수 쪽에 있는 분들도 좀 확실히 명확히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목적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총선에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서로 너무 헐뜯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과연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게 교수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저도 동의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